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가 33년간 산림 환경을 가꿔온 공적을 인정받아 제22회 산해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교민과 선교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한 미디어 활용법이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운전기사선교회가 전국 선교대회를 전북 군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담임 목사가 콜롬비아 국제리더십 대성회 익스플로전 23에 초청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가 33년간 산림 환경을 가꿔온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교육, 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하는 정부 차원의 포상인데요. 김명전 대표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가 18일 산림청이 주최한 산해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교육, 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포상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행사에서 산림문화와 휴양 등 산림복지 증진과 임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해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만들어간 지가 이제 50년이 되는 아주 소중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7년여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토 녹화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민간 부분에서 하고. 이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김명전 대표는 산업화로 황폐화된 국토를 복구하고 푸르게 가꾸고자 1989년 한 그루 녹색회를 창립해 산림 환경 보호를 위한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으로 발전시켜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 생태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36년간의 활동으로 오늘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80년대부터 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고 또 한 그루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서 생명을 심고 가꾸는 그런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에 흘렸던 땀과 노력 그리고 작은 헌신이 이렇게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 숲사랑 청소년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린레인저 대원을 선발해 숲과 자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된 대원만 77만 명에 이릅니다. 또 국내외 다양한 청소년 산림교육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 국무총리 단체 표창, 2009년 대한민국 녹색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김명전 대표는 함께 해준 많은 동료, 산림청 관계자들, 77만의 대원들과 지도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묵묵히 자연환경 보호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폭격을 당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외교부는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지난 17일에는 가자 지구 내 한 병원이 폭격을 당해
5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폭격을 당한 알-아흘리 아랍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아랍어로 침례교를 뜻하는 알-마마다니로도 불리는 이 병원은 1882년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들이 당시 지역의 가난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서로 책임을 부인하면서 공습 주체가 어디인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전쟁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비상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써 3번의 미사일이 하마스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전쟁 피해자를 돕기 위해 약 2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400여 명의 교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대부분은 현지 선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독교분들이나 선교사분들을 저희가 조금 이제 추가로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양측의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봐요. 물론 이 문제 자체 관건은 그 하마스라는 거는 테러 단체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그 지위, 사람들 사는 거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어려워지겠죠. 전쟁이 지속되며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유대인 단체 등이 시위에 나서는 등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민과 선교사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단과 정부 공동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이른바 Z세대인 청소년은 스마트폰과 SNS에 매우 익숙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에서도 SN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선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들. 교회 청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부터 찬양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까지 항목별로 다양합니다. 관심을 보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댓글로 달립니다. 갓펜스튜 채널을 만든 주우리교회 청년부는 채널명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SNS를 통한 선교를 준비했고 2022년 9월에는 찬양하는 모습을 촬영한 첫 번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 전도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청년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일상을 촬영해 올리고 단기 해외 선교 등의 활동을 담고 성도가 찬양하는 모습을 올리며 CCM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콘텐츠 등입니다. 주우리교회 청년부는 갓펜스튜 영상 시청자 중 50여 명 정도가 스쿨처치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쿨처치는 주우리교회 청년부 학생들이 총 6개 학교에 결성한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이어 주우리교회의 청년 새신자들 중 갓펜스튜 영상을 보고 교회 출석을 결심한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NS를 통한 선교가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유튜브를 올리고 그거를 보면서 친구들이 이제 교회가 정말 재밌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세상 친구들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SNS 선교에 대해 전문가는 미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곳이라며 대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보다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가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길거리보다는 SNS상을 통해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일상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바뀐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옛날 전통을 이어가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선교의 핵심 도구로 떠오른 지금 많은 교회들이 SNS를 활용해 다음 세대 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이 가능하려면 교회 차원의 오랜 준비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달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기치 아래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운전기사 선교회인데요.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대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회가 18일 전국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선교회원들이 기독교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운전기사 선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달리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손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선교 회원들이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절대 없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걸로 모든 달리는 택시 타는 손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이날 선교대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는 여러분은 달리는 교회의 당회장이라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살림꾼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의 부흥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전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선교회 단체가 되기 위해서 모인 회원들입니다. 한우동 총회장은 회원들과 승객들이 후원해준 성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선교회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운수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운전기사 선교회는 복음 선교 활동 외에도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콜롬비아 국제 리더십 대성회 익스플로전 23에서 설교했습니다. 성회는 지난 17일 콜롬비아 칼리 미시온 바스 아레나에서 교계 목회자와 성도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라며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익스플로전은 남미 전역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는 대성회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9일 충북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폭과 일정, 방식 등이 발표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지역 필수 의료 회복과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폭은 1,000명을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으며 정원 확대 정책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의사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 전문 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유지하면서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소비 부진과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올해 1월까지 총 8차례 금리를 높였으며 2월부터는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영향이 미친다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수백 명이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 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설량은 13mSv로 비교적 짧은 기간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 침대에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로 침대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 침대에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최근 5년여간 매수한 주택이 4만 4천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1000명이 이 기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 4,260채로 나타났습니다. 100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총 9,859채를 구매했고 매수 금액만 1조 4,645억 원에 이릅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현지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2건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이번 공격의 배후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 세력의 하부 조직들이 배후를 자처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라크에는 현재 약 2,5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시작 이후 가자 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내용의 내각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집트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식량과 물, 의약품만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해당 보급품이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한다고 강조했고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자 지구를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대피를 위한 수송기에 한국인도 탑승시키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군 수송기를 통해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 국민 51명을 함께 대피시킨 것을 고려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먼저 자국민 대피 희망자를 조사한 다음 수송기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 한국인 희망자를 조사할 계획이며 한국인 외에 다른 외국인까지 탑승 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실제 지난달 수입이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NH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9월 무역 통계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지난 16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양국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친 뒤 비구름이 가을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9도로 오늘보다 7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낮에도 1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종일 찬바람이 불며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9도, 대구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자신에게 마약을 처방한 의사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가 없는 만큼 의료인 적발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격 사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의료인 관리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춘옥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TV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